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슬공님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죠? 네. 저도 지난번에 감기를 앓긴 했지만 요즘 병원마다 감기 환자가 줄을 서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워낙 춥기도 하고 오락가락해서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또 초콜릿 댓글 하나를 공유해 봅니다. 네. 콩 1234667 슬고님께서 써주신 댓글인데요. 올해 초에 슬공 언니를 우연히 발견해서 매일 출퇴근길에 혼자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는 남편이랑 차에서 같이 들으면서 출근하곤 합니다. 당이에요. 너무 귀엽죠? 자, 같이 듣고 대화하면서 공부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쉽게 설명해 주셔서 더 쏙쏙 들어와요. 흐흐. 앞으로도 재밌는 경제책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 또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혼자 들으시다가 남편까지 함께 들으신대요. 와, 너무 훌륭한 쓸국님 아니에요? 진짜? 저희가 둘 다 기혼자잖아요. 네. 기혼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누구보다도 남편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 세상 사람 다 설득할 수 있어도 네. 남편만은 내 마음과 반대로 가잖아요. 맞아요. 뭔가를 하게까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쵸. 얼마나 모범을 보이셨으면 남편도 같이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다. 아우, 이분한테 뭔가 비결을 배우고 싶네요. 네. 이 댓글에서 왠지 근데 신혼의 달콤함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우리는 네. 10년 넘었지만 아직 신혼이실 수도 있구나. 네, 뭐 신혼인지 아닌지는 밝히시지는 않았는데 네. 뭐 마음이 신혼이면 신혼인 거죠, 뭐. 그렇죠. 그치. 이 정도 사이면 무조건 신혼이야. 그래, 이 정도면은 뭐 20, 30년이 지나도 신혼이다. 맞아요. 진짜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부가 취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너무 복받은 일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콩 1234667님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네. 기대가 되네요. 그러게요. 자, 오늘은 열정 씨의 책 소개 시간이죠? 맞아요. 네. 제가 오늘은 기후변화, 뭐 기후 위기라고도 하죠. 그런 기후 이야기를 우리 쓸공님들과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갑자기 이제 경제 공부 채널에서 웬 기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뭐 지난 방송까지 우리가 트렌드를 공부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읽은 3권의 책 중에 머니 트렌드와 트렌드 코리아에서 지금 우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큰 흐름 중에 하나로 기후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가 트렌드야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죠. 예, 우리 사회의 메가 트렌드인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나 큰 문제라 좀 네. 직면하기가 좀 어려운, 그죠? 맞아. 직면하기가 싫은. 맞아요. 예, 좀 무섭기는 하죠. 네. 무섭지만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는 이유가 네. 기후 위기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네. 자본주의 경제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 속에서 한 명의 경제 주체로서 우리가 현명한 경제적 선택을 하는 데에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원인이 자본주의의 경제에 있다면 해답도 분명 자본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네. 먼저 트렌드 코리아의 10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소개된 기후 감수성이라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기후 감수성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감수성 하면 뭐 sensitive? 맞아요. 예, 그런 민감도. 네, 민감도. 그런 건데 기후 감수성은 기후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와 기업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오프닝에서 제가 경제공부 채널인 쓸공 언니에서 굳이 환경 문제를 다루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현명한 경제적 선택을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기후 감수성이란 트렌드도 같은 맥락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과대 포장 안 한 상품을 더 산다든지 무라벨 제품을 산다든지 뭐 그쵸. 이런 것도 감수성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이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이자 큰 변화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뭐 언니나 저나 어린 시절이었던 그 시대부터 네.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뭐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계속 환경 문제는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저는 고백을 하자면 이게 막 내일 같지는 않았거든요. 뭐 한번 가보지도 못한 이제 북극의 빙하와 거기 있는 생물들의 이야기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뭐 그치만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 이제 귀여운 생명체들을 네. 내가 도와야지. 네. 뭐 이런 이제 제3자적인 태도를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상황이 좀 변했어요. 이번 여름 정말 역대급으로 더웠잖아요. 정말 기후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여름이었어요. 맞아요. 기후변화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를 확 체감을 했던 그런 한 해였거든요. 아, 맞아요. 이 기후위기가 북극곰의 슬픈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아이가 살아갈 가까운 미래 혹은 현재의 일이구나 싶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포감이 경제적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면 기후 감수성이 커졌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 아파트 재활용하는 공간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예전보다 굉장히 분리수거를 열심히 더 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페트병에 이 비닐 떼는 거 이런 거 네. 진짜 요즘 잘하시죠. 네, 상자도 차곡차곡 많이 모으시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이제 기후 감수성이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이런 기후 위기에 이렇게 공포심이 좀 들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 기후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와 내가 또 어떤 일을 더 하면 나와 내 아이의 삶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공님들도 뭐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이제 머니 트렌드 2025 책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을 한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어서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머니 트렌드 2025 7장 기후위기 대응이 경제를 살린다라는 제목의 챕터 내용이고요. 이 챕터의 저자는 정수종이라는 분인데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이자 서울대학교 기후테크 센터 센터장이라고 하십니다. 양력만 봐도 뭐 우리나라에선 최고의 기후변화 전문가실 것 같네요. 그렇죠. 믿음이 가네요. 이 믿음직스러운 전문가분의 설명을 저희도 한번 들어보죠. 네. 우선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산업화가 진행된 1800년대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현재까지 약 1도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자연재해들을 겪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19년도 호주에 초대형 산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무려 6개월간 지속된 이 산불은 서울 16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다고 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이 산에 살던 막 코알라, 뭐 캥거루 막 이런 그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아주 끔찍한 이제 생태계 파괴 현장을 사람들이 진짜 직접적으로 봤었잖아요. 네. 산불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여름 이제 한반도에서는 시간당 146mm의 비가 내리면서 200년에 한 번 나타난다는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해요. 네. 이 146mm가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 양이면 1년치 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비가 1시간 만에 내린 것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 폭우 내릴 때 길 가는 것도 무섭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폭우와 홍수 반대편에서는 이제 극심한 가뭄도 발생을 했다고 해요. 네. 베트남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커피콩 재배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 커피 공급에 타격을 줬다고 하고요. 네.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지역도 지금 뭐 전쟁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가뭄 때문에 전 세계 곡물 공급에 차질을 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그 빈도나 규모가 우리 지구가 이제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자주 또 더 크게 발생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후 위기는 앞에 예시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구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식량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러한 기후변화, 특히 지구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뭐 학교 때 온실가스 때문이다 배우기는 했지만 맞아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이유가 맞아요. 온실가스 때문인데 네. 그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죠. 네. 이 온난화 현상 때문이고 이 온난화 현상을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온실가스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거를 복습을 해보면 네. 지구 대기 하단에 분포하면서 지구 지표면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우리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배운 거 기억나시죠? 네. 이 복사 에너지를 막아서 다시 지표면으로 돌려보내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바로 이 온실 효과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서 모두 없어지면 지구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18도씨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고 하거든요. 아예 없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억 년 전에 지구가 빙하기를 맞았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지구 대기권의 온실가스의 양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구가 하얗게 얼어붙었고 지구 안의 생물들은 멸종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지구 대기권의 온실가스 양이 적정 수준 대비 많아지면요. 지금과 같이 이제 지구가 끓기 시작합니다. 가열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대기권의 온실가스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온실가스라는 게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 이거 대학교 때 수능 때 공부하지 않았나? 그렇죠. 잊어버리시는 슬공님들 많으실 것 같으니까. 대부분 잊어버리셨겠죠. 그렇죠. 우리 열정 씨한테 다시 한번 들어봐요. 네. 그 온실가스가 한 6개의 주요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물질이 2개가 있는데요. 바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에요. 네. 이 두 물질의 온난화 유발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온실화의 주범으로 이제 지목을 당하고 있죠. 네. 이제 진짜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 두 물질의 원소 기호가 CO2와 CH4인데요. 네. 둘 다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있죠. 탄소.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자꾸 대기 중에 더 이상 인위적으로 탄소를 공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죠. 네, 그래서 최근 탄소 중립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햇빛,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인데요.
오늘 과학 시간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네. 이 세 물질은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기본 물질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지구 생태계에서는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식물한테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즉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을 하면요. 네. 한 약 55%는 지구의 자연 생태계에서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남아있는 약 45%의 이산화탄소가 네. 대기 중에 쌓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쌓인다라는 건데요. 네. 이 말은 자연계에 흡수되지 않고 대기에 남은 이산화탄소가 짧게는 5년, 길게는 200년까지 없어지지 않고 네. 그대로 온실가스로 대기 중에 머문다는 거예요. 200년까지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00년대에 배출된 이산화탄소, 이게 아직도 우리 대기권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산업화 하면은 네. 영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뿜어냈던 매연이 음. 아직 우리 대기 중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요? 끔찍하죠. 이 200년까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네. 생각나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뭐죠? 제가 이제 공원에서 쓰레기를 가끔씩 줍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산책하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봉지 같은 게 조금 빼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워야지 하는데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깽깽깽깽 하면서 거의 지금 쓰레기를 캤어요, 제가. 쑥도 아니고. 네, 쓰레기를 캤는데 네. 그 아이스크림 봉지에 글쎄 가격이 200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머머. 몇 년 전 거야? 한 그럼? 30년 된 거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봉지가 네. 방금 전에 마트에서 사온 것처럼 너무 깨끗한 거예요. 보존이 잘 됐네. 네. 오. 흙 속에 묻혀서. 왜 흙 속에 이렇게 매립하면은 뭐 약간은 이렇게 분해되지 않나라는 그치. 또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쓰레기 매립하면 이게 뭐 미생물에 의해서든 뭐든 네. 분해돼서 땅 속에 스며들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무심코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와, 30년 지난 아이스크림 봉지가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썩는 거나. 맞아. 그래서 이 비닐이나 이런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제가 그 비닐의 파워를 보고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러게요. 좀 더 이렇게 의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비닐 같은 거. 비닐도 플라스틱이 일종이니까. 그렇죠.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우리가 안 쓸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쵸. 아유, 참. 고민이 인류의 많네. 문제예요. 이산화탄소에 더해서 이제 네. 메탄도 있잖아요. 네.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는 배출량이 적은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메탄은 중요한 게 네. 처음 대기 중으로 배출됐을 때 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힘이 이산화탄소의 약 80배 이상 크다고 알려져 있대요. 와, 이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 뭐 메탄도 이산화탄소 못지않게 그치. 예. 중요한 물질이죠. 그러네요. 온실가스에서. 줄여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또 대신에 이 메탄이 대기권에 머무르는 시간이 약 15년 정도로 네.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상당히 짧다는 특징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딱 배출되면 네. 영향력이 빵 큰데 금방 없어지는 거야. 생각보다. 이러나 저러나 뭐 이산화탄소, 메탄 우리 지구 환경에 좋지 않다는 건 그렇지. 뭐, 그렇죠. 뭐 그렇죠. 약간 독인 객인 같은 느낌. 요즘 이제 탄소 중립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네. 이산화탄소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네. 메탄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온난화 효과가 강한 메탄을 좀 줄여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르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시간을 좀 벌자라는 이런 이제 독인 객인이긴 한데 뭐 어쨌든 전략적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자 이런 전략도 내놓는다고는 해요. 이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바로 온실가스 때문이고 이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이라는 물질인데 그렇죠. 이 물질들이 대기 중에 한번 배출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축적된다라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배출된 양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인위적인 배출을 줄여야만 인류가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뭐 바로 이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건데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이 이제 화석 연료가 연소가 되면 에너지를 발생할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영국과 독일 같은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전면 없애기로 약속을 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에너지가 발생될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거 다이어트 원리하고도 같거든요. 아, 그래요? 막 우리가 운동을 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면 이 지방이 연소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배출된대요. 그래서 날숨과 땀 그리고 소변 같은 걸로요. 그렇구나. 똑같네. 사람 몸이든 뭐 자연 화석 연료든. 네, 사람이 자연의 일부라. 재밌네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미국, 그리고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이 탑3거든요. 네. 제조국가들. 제조국가들. 근데 이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가급적이면 늦게 탄소 중립에 도달하겠다라는 이런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파리 기후 협정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연합 이런 나라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중국은 2060년 뭐 인도는 2070년 이런 식으로 탄소 중립 달성하려는 목표 기한이 나라마다 다 다르대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봤듯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한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살짝 불안하죠. 사실 이 국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개발도상국들이요. 이제 산업화를 좀 해서 좀 잘 먹고 살아보겠다는데 그 이미 산업화를 끝낸 선진국들 뭐 대표적으로 영국이죠. 1800년대. 우린 다 했어. 배출할 거 다 했어. 그 자국의 생산성이나 효율성보다는 자연을 생각해서 산업화를 좀 적당히 해라 라고 하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개인적인 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또 재활용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쵸? 어떻게든 지구에 도움이 돼 보려고. 이제 그러다가 어떤 날은 좀 힘든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날은 이제 음료수 페트병 비닐을 이제 벗기면서 막 잘 안 벗겨져 막 그러면 막 힘들어. 그럼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막 불현듯 나냐면은 헐리우드 스타들은 뭐 자기 남자친구 보고 싶다고 뭐 제트기 띄우고 그런다는데 내가 뭐 열심히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있겠어? 그 그치. 비행기 하나 뜨면은 뭐 한 번에 내가 재활용한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맞아. 좀 억울하기도 해. 스며들어요. 나는 이렇게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네. 그 특히나 병에 붙어 있는 이런 스티커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뚜껑을 병에서 제거하는 거나 이런 거 진짜 힘들거든요. 잘 안 띄워질 때 화가 나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억울하다가도 아휴, 내 할 일은 하자. 뭐 맞아. 내가 뭐 헐리우드 스타랑 비교한다고 뭐 바뀌는 것도 없고. 그죠?
내한테 주어진 임무는 일단 하자. 네, 그러면서 하긴 하는데, 예, 이런 좀 저개발 국가들도 약간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런 생각도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처럼 네. 억울해도 네. 내 할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네. 국가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야. 맞아. 예. 지금 당장 이제 대기권에 남아있는 온실가스를 과거에 어떤 나라가 배출했냐 이렇게 따지고 보자.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선진국의 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200년 남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배출하는 양만 보고 똑같이 모든 나라 똑같이 규제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아마존 열대우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이 나라들은 사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네. 지구 공기를 위해서 니네들 국토지만 개발하지 마. 라고 하면 이 남미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또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허파에 구멍이 많이 났다고. 많이 났지. 아유, 슬퍼요 좀. 맞아요. 예. 열대우림을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 네. 그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니네들만 잘 지켜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각국의 이런 이해관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참 이 기후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멸종이 아닌 이제 생존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이 지구 안에서.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같이 공생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입장차가 다른 국가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도 좀 되더라고요. 네. 지금 국제 정세는 뭐 협조라기보다는 좀 약간 자국 위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더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걱정이 되지만 잘하겠죠? 기업가. 그죠. 정부들이. 네, 잘해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기후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조어 3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쓸공 언니가 또 경제 공부 채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혹시 언니 그 애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플레이션이 들어가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기후 변화로 사과 공급량의 문제가 생기면서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생긴 신조어예요. 애플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부모님 지인 중에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이 요즘 사과 농장 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예를 들어서 평지에서 하던 거를 더 고도가 높은 곳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원한 곳. 예, 그러니까 뭔가 운반비도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막 세찬 같은 거 갖다 드릴 때도 더 힘들대요. 거기까지 갖고 올라가야 되니까. 아, 그렇지. 예,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생각이 나네요. 맞아.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상상만 해도 슬프네요. 그치. 사과 좋아하는데. 네. 그 올 초에 그래서 사과 먹으면 부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 애플레이션처럼 네.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져서 생겨난 신조어가 3개가 있다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 기후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이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이것들도 다 플레이션이 들어가네요. 물가 상승과 연관이 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이제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원인이 살짝씩 다르다고 해요. 네. 먼저 이제 기후플레이션은 기후 변화로 농작물과 원자재 또는 이제 공급망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제 피해가 생겨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앞에서 본 애플레이션도 이 기후플레이션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린플레이션은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각 정부에서 생겨난 규제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뭐 이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서 탄소를 배출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의 원가가 상승을 하겠죠. 네.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플레이션은 네. 여기서 E가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을 말한다고 해요. 이제 이상기후가 생기면서 네. 일반 가정에서도 냉난방기기의 사용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해서 수급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화석연료의 사용 제한을 각국에서 검토 중이잖아요. 네. 그런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 제한 등으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도 에너지 수급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새로 생긴 단어들만 봐도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생활이나 한 가정의 살림살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눈이 갑자기 폭설이 내렸잖아요. 맞아요. 아우, 좀 무섭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우리가 안 그래도 이번 주 주제가 기후였는데 또 그렇게 폭설이 내려버리니까. 이게 또 100년 만에 뭐 폭설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꾸 기후변화가 실감이 나니까 맞아. 좀 두려움도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어떤 기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절기에 맞는 네. 평온한 날씨. 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를 이제 와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 왜 계절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를 했잖아요. 그치? 요즘에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갑자기 뭐 추워진다든지 갑자기 더워진다든지 해서 맞아. 그냥 항상 1년 내내 모든 종류의 옷을 다 그냥 내놓고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 네,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네. 지구 온도가 1800년대보다 1.5도 상승할 경우에 재앙적인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경고를 안 들을까? 그죠? 이미 다 말은 났는데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정책 맞아. 관련자들이. 그쵸. 앞에서 지금까지 1도 상승으로 생겨난 피해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만 봐도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요. 아, 이제 겨우 0.5도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0.5도 남았다고 하니까 이걸 기간으로 하면 어떤 과학자들은 뭐 100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멸종까지 100년 남았다. 아이고. 너무 무섭죠. 네, 무섭네요. 아유. 그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이 골든 타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국의 정부나 기업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개인도 손 놓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무엇을 하면 될까 개인적으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건 뭐 제 생각이자 결심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에너지 절약이 필수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가정주부로서 제 생활을 되짚어 보면요. 네.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해주는 경우가 많고 빨래도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에 보통 의지를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생활이 참 편해졌는데 네. 나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이 아이들이 모두 전기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결심을 했어요. 식세기 이제 3번 쓸 거 한 번은 내 손으로 설거지를 해야겠다. 네. 빨래도 이제 건조기 대신에 널어서 말리고 이런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됐고요. 뭐 대중교통 이용이나 뭐 가까운 거리 걷는 거는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메탄이 온난화 효과가 강한 물질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네.
이 메탄이 많이 배출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폐기물 매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는 이제 재활용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쓰레기 재활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일단 쓰레기를 안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소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요즘 워낙 물건들이 다 싸게 잘 나오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도 싼 거 이제 찾아서 자주자주 바꾸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꼭 필요하고 품질 좋은 거 하나만 사서 진짜 부서질 때까지 주구장창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또 물건도 잘 나와서 잘 망가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또 물건이 잘 나오는데 또 생산량도 많아. 맞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 막 엄청 많이 만들어서 이거를 네. 밀어내기 바쁘대잖아요. 맞아요. 국내 경제에 좋지 않은 것을 수출로 타개하겠다. 그러니까 또 그만 만들라고 할 수도 없고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게요. 힘드네요. 네. 소비 문제에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기업들이 얼마나 환경에 진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걸 우리가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업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기후 감수성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걸맞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소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제가 너무 갔나 싶기는 해요.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이제 미디어나 이제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 그 깔끔함, 네. 청결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 결벽증을 오히려 되게 우상화하는 것 같아. 오, 맞아. 완벽주의 이런 거를 조금 더 높게 쳐준다 그래야 되나? 그쵸. 네, 그래서 집이 조금만 어지러져 있어도 죄책감이 들어. 맞아요. 그래서 뭐 집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세제나 이런 물티슈 같은 것들도 우리가 엄청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옷도 한 번 입고 나면 무조건 빨아. 근데 예전 우리 뭐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세탁하는 게 힘들기도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깨끗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게 막 미세먼지 있으니까 한 번 입은 옷은 빨아야 합니다라고 막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미세먼지도 우리가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미세먼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죠? 너무 많이 사용해서. 네. 그래서 이거 소비를 먼저 줄여야 되는데 또 미세먼지는 있으니까 또 빨래는 많이 해야 되고. 맞아. 네,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좀 그 기준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낮춰보면 꼭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살 필요가 있나. 좀 덜 빨아 입고 덜 씻고 덜 닦고 그렇게 해서 깨끗함의 기준을 조금만 낮춰도 이게 또 자연보호의 하나의 일환이지 않나. 그러면 혹시 이건 안 될까?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제 내 옷을 스캐닝을 하면 오염도가 이렇게 딱 뜨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만 안 빨아도 됩니다. 이 정도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지. 국가에서 설정을 하는 거야. 기준 안 되면 못 빨게. 강제성으로. 아니면 뭐 세계 환경기구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 제가 꼬리를 물고 해봤는데요. 어쨌든 저의 어떤 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죠. 맞아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환경이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과제이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면서 저는 이제 기후위기 공부를 끝냈는데요.
처음에 기후 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미래가 암울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원인을 좀 파헤치고 네. 내가 할 일들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좀 진정된다고 해야 되나? 좀 차분해지기는 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쓸공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이제 빛을 발해서 2025년에는 네. 작년보다 좀 덜 덥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보면서 기후변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는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인데 네. 우리 열정 씨가 핵심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드려요. 저는 차마 좀 열어보기 힘든, 뚜껑을 맞아. 열어보기 힘든 주제인데 맞아.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번쯤은 직면을 해야겠죠. 너무 큰 주제라서 네. 오히려 내가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게 문제야. 맞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내 할 일은 하자. 맞아. 네.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아무리 제트기를 띄우고 맞아, 그죠? 맞아. 아무리 전쟁이 나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더라도 내 네. 할 일은 하자. 꿋꿋이 하자. 스피노자가 죽기 전에 사과나무 하나 심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역할 우리가 하는 거지. 뭐. 맞아. 자, 우리 쓸공님들 역시 이제 이미 뭐 재활용은 기본이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들은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맞아. 그죠? 그래도 이제 이번 한 주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만 더 해보기. 이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좋아요. 저도 옷 여러 번 입고 세탁하는 것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막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꼬질꼬질.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 쓸공합시다.